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사실 그 깐죽이라는 단어예요. 예, 요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깐죽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한 후보님이 저는 코바콩 이거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좀 속도 좀 시원했던 네.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깐죽이라는 이 키워드에 근데 여기 갖고 깐족이라는 네. 게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게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짓거린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어제 내용을 봐서는 뭐 시청자들은 알 거예요. 누가 깐족을 그렸다는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 가지고 몇 번 어제 그 체크를 해보니까 13번이나 깐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아랫께는 유행했던 단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아픈. 안 아픈. 네. 근데 어제는 깐족 이렇게 히트를 쳤습니다. 네. 진짜 히트긴 히트인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히트라기보다는 억지로 계속 똑같은 그렇지. 말을 반복한 거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구나를 느껴졌어요. 저는 할 말이 없을 때 저 단어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깐죽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온 거냐면요. 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과 180대 1로 싸울 때 네. 할 말이 없던 민주당의 당시 김의겸 의원이 맞아. 한동훈 후보한테 깐죽된다라는 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장관에게 비난하기 위해서 김의겸이 최강욱 의원이 했다. 예, 제 기억에 최강욱 의원이었네요. 김의겸 의원이 아니라. 하여튼 뭐 다 그쪽에서 썼는데 네. 그 깐죽이란 단어를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 당과 정부에 있는 인사를 공격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열 몇 번을 쓴 거기 때문에 네. 역시 이재명 그렇죠 최강욱이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최강욱이네요. 이재명과 같이 간다고 했던 본인의 말에 그러네. 언행일치를 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과 같이 가는 그런 증거를 제가 좀 찾아서 사실 토론 하루 전날 페북에 올렸어요. 지금 당시 21대 그러니까 2022년 대선이죠. 네. 20대 네.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캠프에 공보특보를 했던 표철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표철수. 네네네. 방통위 부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후보가 결정이 되니까 그때 이제 기사에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파란색 플랜카드를 들고 해요. 그때도 했었는데 네. 근데 이분이 요번에 보니까 홍준표 캠프에 공보특보 단장이 그때는 이제 공보특보였는데 이번에는 단장이 되셨으니까 그렇구나. 승진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사랑 해가지고 그때 그거랑 해서 올리면서 이번에도 혹시 만약에 후보가 안 되시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가서 파란 플랜카드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실 건지 그 정말 그 통합의 범위가 굉장히 좀 달라요. 이거 좋은 포인트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당원은 정신이 나갔는데 네. 저도 정신 나간 당원이고 여기 다 정신 나간 당원. 우리 다 정신 맞습니다. 나갔어요. 정신 나가신 네. 당원들인데 이재명과는 같이 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또 지지 선언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통합. 그러네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 페북에 썼던 그 대통합이라는 것의 통합은 어떻게 보면은 가는 거에 대한 밑밥이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사실 그리고 좀 민주당 지지 커뮤니티 같은 데서 반응도 네. 굉장히 홍 시장님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좋냐면,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원하는 말을 해주신 거예요. 뭐 이재명이 뭐 그렇게 잘못했냐, 그치, 그런 이번에 면에서. 뭐 옹호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조국 수용 하셨던 때랑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 버카 좀 쓰는 게 뭐가. 약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민주당 지지 커뮤니티에서 드디어 맞는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 거 보고 좀 되게 황당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재명 뽑을 사람들이 홍준표 그러니까요. 찍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뭘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예. 사실 깐족거린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아까 정의를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때는 아까 민주당이 그런 표현을 먼저 썼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네. 좀 요새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긁혔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깐족거린다고 느껴지는 건 내가 저격을 당해가지고 좀 그렇지. 긁혔다 이 뜻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그치. 싶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래서 그러면은 극하잖아요. 극. 네, 긁? 모를걸? 무슨 말인지 모를걸? 네. 아, 그래요? 아,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찌되었든 한 팀으로 해서 네. 이재명과 그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맞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네. 당내 경선이 아무리 치열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이 온당하냐? 네. 그거를 따져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께서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에서 당 대표를 하시면서 네. 굉장히 헌신한 부분이 있죠. 그 헌신한 부분들이 있고 한동훈 후보가 정치 대후배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같은 네.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후보이기 때문에 토론을 함에 있어서 태도 지적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태도를 좀 예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의 표현을 애둘러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전 있습니다. 네네. 홍준표 후보께서도 이재명의 대통합 이런 얘기를 하신 그 원천은 뭐냐면 어찌되었든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당을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소야대 정국이에요. 이 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도 여당 내에서 만약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당 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런 인신 공격성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한다 보면 대선 본선에 가서도 저희가 결속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대선 이후에도 네. 상당히 좀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께서 어제 또 한동훈 후보를 찍는 당원들은 정신 나간 당원이다.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신 것은 네. 저는 오늘이라도 네. 좀 송구한 입장을 내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대선 경선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선 이후도 바라보고 네. 또 대선 이후까지도 저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식의 분열적 언사를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갑자기 있다 갑자기 봉변을 맞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 지지자분들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분들도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반응인 것 같고요.